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난항을 겪던 공무원 연금 개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을 각각 9에서 10%, 그리고 지급률은 1.65%에서 1.75% 정도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는 이런 조정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은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 의혹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요즘 지내세요? 예, 지난해 불법 사찰 증거인멸 관련한 블루게이트라는 책을 네. 오마이 북에서 냈고 네.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떤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것을 네. 굳이 뭐 대변하거나 말씀드리러 왔다기보다는 네. 물론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연금이 지금 우리나라 연금이 어떤지 사실 제가 지금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을 가입자였지만 그렇죠.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거든요. 제가 네, 네.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신 기자님들도 예, 국민연금이시죠. 네, 근데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이게 나중에 받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네. 많죠.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예. 어떻게 되는지. 저도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몰라서 조금 네. 이제 들여다보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쉽게 좀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좀 저는 그런 이제 기분으로 좀 왔습니다. 연금 전반에 걸쳐서 예. 알아보는 시간, 같이 알아보는 시간. 예. 네. 사실은 제가 이게 섭외를 좀 받고 아니. 네. 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게 어느 한쪽의 한쪽의 입장을 강하게 제가 주장을 할 수도 없고 또 안 했다면 또 아무 입장도 또 안 내놨다고 또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은 네, 저희가 뭐 오늘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알아보고요. 예. 또 시간이 모자르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팟짱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어떻게 보면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이털남 때 그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털남에서 폭로를 해주셔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불법 사찰 문제 이런 데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이제 장윤선의 팟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지금 그때 이틀남은 아니지만 그 청취자분들이 많이 이쪽에 지금 계신 걸로 알고 그때도 그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저한테 용기 되는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당시에 불법 사찰에 대한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바짝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갑자기 막 더워졌는데 네. 예, 여름철에 또 건강도 항상 챙기시면서 예,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공무원 연금 얘기, 뭐 연금 전반적으로 예. 얘기를 할 텐데 먼저 공무원 연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 예, 뭐 공무원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 연금이 뭐 개혁되지 않으면 아 그 연금 적자에 들어가는 국민들의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죠. 예, 예. 결론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겁니다. 그렇죠. 사실 국민들의 공무원 세금. 연금을 계획한다 그랬을 때 제가 그럼 이것을 왜 계획하지 또 누가 묻길래 또 대답도 해줘야 돼서 어떻게 네. 이해하면 좋겠냐고 제가 대답했던 얘기가 그때도 재정의 문제다. 재정의 문제하고 형평성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하고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크게 보면 네, 네, 이 두 맞습니다. 가지인데요. 예. 이거를 뭐 각종 수치들 통계들이 막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실제로 근데 어렵게 저도 어렵고요. 이게 더 예.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는 건 맞지 않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게 뭐 동의는 하고 동의라고까지 있는 아니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동의하는 아닌가요?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오늘 좀 쉽게 좀 얘기를 좀 네, 질문에 네.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A와 B를 아십니까? A와 B요. 예, A와 B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공무원 연금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네. 연금이라는 걸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연금이면 일단 크게는 뭐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적 연금이라 하면 말 그대로 뭐 그냥 개인이 네. 개인적으로 무슨 뭐 생명보험이나 은행 뭐 이런 데다가 네. 예, 돈을 꾸준히 넣어놨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퇴직한 이후에부터 이제 받는 그런 거고요. 공적 연금은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고 있죠. 내가 가입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어딘가에 가입됩니다. 네. 되고 국가가 관리하죠. 일단은 물론 바로 공무원이 직접 안 관리하고 공단이 관리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공적연금, 사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에 국민연금이 있고 4대 공적연금이라 합니다. 공무원연금, 네.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그런데 A와 B가 있어요. 국민연금에는. A와 B요? 예. 그리고 공무원연금에는 그냥 일단 A는 없고 B만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A와 B가 뭔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모르시죠? 아, 어렵네요. 아니 근데 저도 잘 예, A와 모르겠어요. B는 쉽잖아요. 일단. 네. A, B, C, D 할 때 예. 알파벳 A, B인데 예, A와 B로 아시면 되는데 A는 이 최근 3년 동안 이 가입자들 전체 평균을 말합니다. 그 평균 급여를 네. 말하고 B는 내가 전생의 기간 동안 내가 젊어서 전체 가입 기간 동안에 내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공교롭게도 제가 만약에 전체 평균과 같다면 A와 B가 즉 같다면 네. A와 B가 같다면 일단 자기 소득을 기준으로 나중에 내가 받을 연금이 산정이 되거든요. 물론 내는 돈도 산정을 하고 받을 돈도 산정을 하는데 네. 공교롭게도 같다면 이제 평균치를 받는데 이 만약에 작다면 내가 받은 돈이 A보다 작아 B가 A보다 작다면 어떻게 됩니까? B가 A보다 작다. 작다면 네. B만 가지고 계산한 것보다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치보다 내가 작은데 내가 받은 월급만 가지고 이걸 곱하기 1.9 곱하기 뭐 더하기 나누기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A의 기준으로 예, A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견인돼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리고 A보다 훨씬 많이 받던 B가 큰 사람들 월급 많이 받던 사람들은 네네. 반대로 좀 내려오죠. 아.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죠. 국민연금은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A와 B를 예, 봐야 예. 되네요. 예, 그리고 가입자 전체 예. 그것과 예, 예. B, 그러니까 내가 받는 그 그렇죠. 돈과의 그 차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올라가면 나한테도 유리한 겁니다. 일단 네. A가 올라가니까 아. 나는 어떻게 받든 간에 네네. 그런 효과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한 뭐 40등급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소득 단계를 40등급 정도로 구분을 해서 네. 이제 제일 소득이 적은 계층을 1등급이라고 보고 네. 뭐 제일 높은 사람을 이제 40이라고 보고 하는데 나중에 이걸 이제 수익비라 하는데 내가 낸 돈은 총 얼마인데 나중에 내가 얼마를 받아가느냐.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일 낮은 금액을 낸 사람은 1등급으로 계속 낸 사람은 네. 한 4-5 많게는 뭐 5배, 4배, 5배 정도라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정확한 수치는 이건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네. 예. 어쨌든 4배 정도 하여튼 이상으로 네. 그렇게 봤는데 제일 많이 낸 사람은
제일 40층에 있는 사람은 내가 낸 돈보다 그래도 1.1배, 2배 많이 받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얼마는 안 되죠. 네. 예, 얼마는 안 되죠. 물론 받는 금액은 더 클 겁니다만은 그렇죠. 내가 낸 돈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돈보다는 그래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도 많이 가져가는 편인데 그 비율이 좀 줄어든다. 비율이 좀 줄어들죠. 예. 이게 근데 이게 연금의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최고 열악하다는 이제 국민연금인데 네. 무엇을 의미하느냐? 흑자는 안 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흑자는 안 난다. 가장 많이 낸 사람도 자기가 낸 돈보다 더 많이 가져갑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흑자를 내면서 이게 적자가 안 나고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공적연금이거든요. 그 부족분만큼을 국가에서 충당을 해주죠. 네. 예. 그런데 아직 국민연금은 걱정하실 필요는 그게 없는 게 현재 2060년에 고갈이 된다고 나옵니다. 2060년에 계산이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뭐 지금 몇십 년 정도 남아 있는 몇십 년 정도 기금이 남아 있고, 네. 60년 정도에 고갈되니까 아직 많이 남았고 이 기금의 크기는 사실 GDP 대비는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연금을 쌓아놓고 있는 그 수준은 그건 여기 자료에 나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충당해서 예. 보전을 해준다. 해주는 개념이다.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 더 많이 줘야 되니까. 흑자를 내려면 이제 그것이 바로 사적연금이죠. 네. 예, 사적연금 예를 들면은 무슨 생명회사가 연금을 운영을 하는데 이 가입자한테 받은 돈보다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회사. 그렇죠. 예, 바로 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줘도 한 0.8, 9 정도 주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받아갑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기준은 평균 수명까지를 살았을 때 네. 평균 수명보다 더 살은 분은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그렇죠. 다만 거기까지 이제 생존하시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뭐 네. 여러 가지 케이스는 있겠지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사적연금은 어떻게든 예. 사적연금은 회사가 운영하는 거기 예. 때문에 손해복은 주지 않죠. 예. 뭐 그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일단 이런 기본적인 연금이라는 이해가 조금 있어야만 되고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여기서 조금 들여다보면은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전 어쩔 수 세계가 없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죠. 예, 전 세계 지구가 똑같습니다. 온 지구가. 예. 그런데 단 한 개의 국가만 다르죠. 칠레는 사적연금을 네. 알아서들 들으라고 국가가 내팽겨. 공적연금이 없고요. 예, 오직 한 개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칠레 따라잡기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그 GDP 대비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연금 부족분을 충당을 해주는데 세금으로 네. 국가 예산으로 해주는 부분이 도대체 그러면 얼만큼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되나요? 그게 외국 수준의 10분의 1도 안 돼요. 퍼센테지로는. 그러니까 10분의 1 나라에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라에서 예. 국민연금 예. 여기에 보조해주는 금액이 예. 제가 여기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자료가 많은데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 네. 한 월등히 지금 현재 여기 있네요. 예. 다른 나라는 현재 네. 한 9% 8, 9% 정도의 GDP 대비 OECD 평균입니다. 예, GDP 8, 9% 정도의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넘는 나라도 있고 네. 우리나라 지금 1%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데 네. 이런 쪽으로 쓰는 돈이 너무 적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럼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돈을 엄청 많이 주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이게 2010년 현재치고요. 2050년으로 가도 우리나라는 한 10%가 네. 예, 채 안 돼요. 8, 9% 정도로 가는데 평균 정도 외국이 한 11, 12 그래요? 이런 정도로 이제 그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뭐 비슷해질 예. 이게 근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추정치니까 이게 네네. 2050년은 뭐 아직 그런 수준이라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막 네. 당장 나라가 어떻게 될 것처럼 해서 논의하는 게 지금 과연 옳은가 이제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의문을 한번 던져 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더 내고 적게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부분을 네.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언론이나 예. 뭐 정부도 그렇고 예. 여당도 그렇고 예. 야당에서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이건 어쩔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도대체 그럼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내면 덜 받으면 되느냐? 네. 그 수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이게 흑자로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이상 뭐 공적연금 자체가 흑자는 아니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든 세금은 조금은 들어간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은 요만 GDP 대비 뭐 한 2, 3% 들어가는데 우리는 막 20, 30%를 막 내고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조정을 해서라도 조정을 할 수 있지만 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보지만 지금 이 상태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공무원 연금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계획을 사실 2010년에 했어요. 2009년에요. 새누리당이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네. 제가 분명히 해둘게 이분들이 그때 할 때 어쨌든 수치는 개수를 조정하고 해서 네. 기여율도 4.5% 하던 것을 7% 올리고 해서 뭐 이렇게 한 상당 부분 기여 더 내고 덜 받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게 2010년이고 이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최소한 10년간은 이거 연금 건드릴 필요 없다. 최소한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건드릴 필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말하기를 최소한 1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5년 지난 마당에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을 지금 5년도 아주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자기네들 책임 아니에요 지금. 자기네들 다 그때 계획했어요. 근데 물론 그때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정도는 감내하겠다는 분위기가 또 있었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공무원들 희생하자 뭐 이런 분위기 등등 해서 다 따라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 놓고 5년 만에 다시 이거를 들으니까 그러면 또 5년 뒤에 꺼내들 것이고 또 5년 뒤에 꺼내들 것이고 이게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뭐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60세에 준다 그랬다가 이제 또 개정해서 63살부터 연금 준다. 그다음에 65살부터 연금 준다. 68 지금 68세로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물론 일본 공무원들도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저항하거나 그러진 않았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그러면 알 수 있게끔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싸우는 모양새라도 돼야지 이게 크게 그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단순히 그리고 공무원 연금만을 지킨다 해도 그건 크게 의미는 없다. 물론 그 지키는 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근데 그래도 이제 다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자 이제 이런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뭐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공무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연금 개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 뭐 애국심으로 뭐 동참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애국인지가 아직은 이게 정말 애국이라면 동참할 공무원들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에 일단 동의를 못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관련돼서 이거를 개혁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공적 연금 전체를 볼 때 더 뭐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연금을 잘 알고 공적 연금이 뭔지 잘 알고 국민들이 대응을 하고 알아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생략돼 있는 상태에서 반대하는 공무원들만 뭐 밖으로 튕기기다, 이기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지금 국민과 공무원을 그래서 편갈라놨죠 사실상. 제가 지금 공무원이었으면 지금 기자님하고 얘기할 때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볼 정도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고 자꾸 갈라놓습니다. 뭘 갈라놓으면은 좀 유리한가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제가 물론 공무원이 그래도 안 되면 국민보다 이렇게 너무나 많이 받으면 그래도 그거는 뭐 안 되죠. 그런데 이 기준이 정말 공무원이 터무니없이 정말 많이 받아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 정도냐? 어떤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론 일부 많이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뭐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받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 또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그것을 좀 지켜야 될 선은 어느 정도 정하자면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 하위직급들이나 받으시는 분들의 연금만큼은 최소한 우리나라 전체 연금, 즉 국민연금 모든 연금의 어떤 기준치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노동조합에 있지만 오늘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그 노동조합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청취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알아주시고요. 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과거에 공무원도 했었고 지금 또 국민연금 가입자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수준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마지노선이 돼야만 한다. 네. 과연 그리고 우리나라 GDP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감내 못할 수준인가? 그렇지 않다. 이제 저는 큰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여튼 세금에 도둑이다 뭐 이렇게 만드는 일단 그 부분 아까 얘기했을 때 한숨을 쉬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공무원이 아닌데 왜 여기서 한숨을 쉬었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정부 그러니까 지금 기구가 있잖아요. 개혁 기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야에서 지금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면은 뭐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이 9에서 10%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퍼센트 주는 건 또 저도 어려워서요. 네. 그거는 또 공무원들과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수치가 큰 의미가 없다. 그때 2010년에 개정할 때도 바로 그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더 내고 덜 받는 거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 연금에 적자가 있죠. 적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이 투입된다. 있죠. 얼마가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언론 보도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는 뭐 3조, 내년엔 3조 7천억 원 예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총 그 수급자가 30몇만 명인데 9조 가까이가 나가는 모양이에요. 9조 가까이 나가는데 이렇게 지금 걷어들이는 돈은 7조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2조 작년 14년이 2조가 났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또 3조가 되고 또 내후년에 뭐 4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한 2080년까지 계산하면 수백 조가 적자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2080년까지 그렇게 지금 당장 계산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의문이고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세금이 들어가는 거는 세금이 들어가죠. 맞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 연금에 왜 우리 세금이 들어가냐 이렇게 주장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개념으로 따지면 사실 국민연금도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가 되죠. 국민연금 마찬가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까우면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 가장 합리적인 상태는 공무원이 없는 상태. 즉 이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 해체. 공무원이 없는 상태면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에게 투입되는 건 제로가 되겠죠. 말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있기 있습니다. 국가가 있으면 당연히 그래서 그 공무원들한테 어떤 정도로 어떤 정도로 우리가 우리가 공무원들을 이제 어쨌든 일을 하시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보면 봉급도 국민들의 세금이고 그런 정도로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수치적으로도 지금 GDP 대비 그게 0.5%라 합니다. 0.5% 수준인데 그 다른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뭐 쭉 따져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GDP 대비 3.4% 정도를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제일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런 정도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좀 아깝긴 하지만 조금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가도 크게 뭐 엄청난 부담으로 이 새누리당이 말하는 밑도 끝도 없이 미래 세대가 원망한다는 뭐 그런 수준으로 가지 않는다. 그것은 저희 그걸 어떻게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일단 그 수치는 GDP 대비 얼마가 지출될 것이냐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 기금이
공무원 연금은 고갈이 됐습니다. 네. 언제 고갈됐느냐 하면 2001년에 고갈이 됐어요. 공무원 연금은. 그래서 2001년이요? 그 고갈이 된 물론 고갈이 된 대한 책임을 이제 공무원 노조는 달리 묻고 있습니다. 사실 연금에서 주지 않아야 될 다른 부분에 나가는 돈들을 연금에서 지출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제 상당히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어디로 나간 거죠? 어차피 뭐 공무원들한테 나갔는데 그 퇴직 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건 연금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연금 말고 퇴직 수당에 퇴직 수당에 나가고 연금에 써야 될 돈이 퇴직 수당으로 나갔다. 네, 그 부분도 있고 그 구조 개혁을 하면서 네. 예전에 공무원들 대거 이렇게 좀 면직 해직한 그렇게 구조 조정을 좀 했는데 그때 그분들한테 나가야 될 퇴직금 네. 이건 연금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국민연금 들죠. 회사원들은 국민연금 들고 또 퇴직금이 또 있죠. 네, 예. 그렇죠. 그 퇴직금은 국민연금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주는 그렇죠. 거 회사에서 주는 거죠. 네. 예, 그런 개념이죠. 아. 그러니까 이 돈은 연금에서 공무원 연금에서 주면 안 되죠. 네. 예, 그렇게 부당 지출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건 어쨌든 공무원들한테 갔으니까 제가 뭐 그거까지는 뭐. 근데 아무튼 뭐 예. 잘못 어떻게 보면 나간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또 더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더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질 못해서 기금이 고갈된 거다. 그래서 뭐 그래서 고갈된 부분도 있고 물론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구조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은 언젠가는 고갈이 되는데 그리고 군인연금은 그보다 더 일찍 1984년도에 고갈이 됐고요. 예, 그리고 사학연금이라고 사학연금이죠. 있죠. 공무원들은 아닌데 공무원들의 준한 연금을 주죠. 네, 예, 예를 그렇죠. 들면 사립학교 교원들, 네, 네. 교원들 사립학교 교원들이라면 뭐 일반 사립대 교수들, 교직원들, 네. 또 사립 중고등학교 교수들, 교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선생님들, 교직원들. 뭐 여기 사학연금은 아직 그 기금이 남았어요. 예. 2030몇 년에 고갈이 된다 그러고요. 국민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60년이고. 네. 공무원 연금이 2001년도에 고갈이 됐고 이런 상태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렇게 쭉 지출이 되고 있고 1년에 그당 지난해가 가장 크겠죠. 예, 그게 2조 가까운 돈, 네. 1.9조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1.9조가 이제 세금이 투입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거보다 더 작은 돈들이죠. 계속 이제 조금씩 투입되고 어차피 있죠. 늘어나는 근데 그거를 이제 추세니까. 다 누적을 해서 갑자기 더 해보면 엄청나게 큰 돈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뭐 정부가 지금 다시 5년 만에 이거 공무원 연금 개혁 얘기를 꺼내면서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갈라놓고 어떻게 보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장윤선의 팟짱. 왜 그리고 여론몰이를 하냐면 한 개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새누리당에 길 가다 보면은 연금 개혁 지금 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원망합니다라는 뭐 그 문구를 막 붙여놨어요. 지금 보니까. 재보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 김무성 대표나 뭐 강조한 게 공무원 개혁 등을 통해서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잘 수행하겠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제일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다른 지금 사태들도 많은데 제가 지금 해결 안 된 사태. 그 지금 사실 현 정부 들어서서 처음 사실 부정선거 논란이 처음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간첩 조작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쭉 있으면서 세월호 사태까지 겪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이 전혀 뭐 제대로 조사되지도 않았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공무원 연금을 재킷에 노란 리본을 또 달고 계시네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공무원 연금 미래 2060년 내지 2080년에 닥쳐올 위기를 또 지금 당장 현실에 있는 위기인 양 끌어내서 급하게 지금 이걸 다룬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그 정부와 여당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덜 들어가게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여론몰이 그런 걸 하는 건 좋은데요. 그래 좋다 쳐도 먼저 더 급한 일들도 많았잖아요. 많았고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해결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 공무원 연금망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하려는 게 좀 안타까우신 상황인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밑도 끝도 없이 그 미래 세대가 원망한다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자꾸 가게 돼서 결국 적자가 많이 나고 하면 세금이
투입된다는 건데 네. 일단 지난 정부만 보더라도 그 4대강 뭐 자원외교 수십조가 나갔죠. 그렇죠. 이게 공무원 연금을 개혁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세금이 공무원 연금으로 안 쓰이면 이제 다른 데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까워 하시고 계신데 이제 그렇게 여론을 몰고 정부가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4대강 22조인데 지금 작년에 공무원 연금 적자 해고 5년 동안 적자를 다 해도 10조가 안 될 겁니다. 이명박 정부 5년 전체를 해도 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제 물론 공무원 연금에 들어가는 돈을 다른 데 더 좋은 데 또 쓸 곳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가 나오시는 거는 뭐 합당한데 이제 그런 쪽으로도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은 이게 다 책임을 누가 져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자원외교도 지금 밝혀진 돈만 해도 네. 수조 원이 일단 이미 날아갔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된 돈까지 하면 거의 100조 가까이 네. 지금 손실이 있을 전망인데 네. 이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또 미래에 하여튼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세금이 어쨌든 당장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계획한다 그래도 우리 세금이 바로 팍 어떻게 깎이거나 또는 네. 국민연금이 팍 올라간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민연금에 우리 GDP에 얼마를 투입할 건지 우리 예산에 얼마를 투입할 건지 이게 다 나와야지만 이게 국민연금이 올라가는 거고 공무원연금 깎는다 해서 국민연금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예. 또 공무원연금 깎는다 해서 세금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 내려가려면 뭐 담배세를 내린다거나 또 유류세를 내린다거나 또 소득세를 어떻게 그렇죠. 한다거나 해야지만 내려가는 거지. 아니고 예. 그냥 정부가 예. 전체 걷어들인 세금 안에서 안에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쓸 부분인 건지. 건데 네. 일단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이다. 당장 내 세금이 저것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이제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 얘기다. 주실 필요도 네.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네요. 예, 네, 들어보니까. 제가 그리고 이 미래에 이제 제가 노인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네. 70살 뭐 75살까지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계셔야죠. 살고 싶습니다. 근데 네. 그런데 그때 지금 저도 사실 공무원 연금도 안 되고 이제 국민연금 막 가입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노후가 막막한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 이제 공적으로 받는 연금이 터무니없단 말입니다. 최저 생계비가 될지도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 미래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용돈을 줘야 되겠죠. 일단 그렇죠. 뭐, 못 주면 제가 지금 그건 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일단. 네. 근데 그 용돈의 크기와 이 지금 공적연금을 전체를 좀 올려서 네. 지금 계획하지 말고 그대로 둬서 또는 또 상향을 국민연금을 상향한다든지 해서 네. 나중에 아이들이 낼 그 세금의 크기가 좀 더 늘어나는 폭과 네. 아이들이 직접 나를 부양하는 그 크기 이걸로 비교했을 때 네. 지금 연금을 깎으면 물론 뭐 여유가 있고 돈이 충분하고 이런 분들 또 노동력은 거의 다 없겠지만 나이가 들면 70세 네. 이상 넘어가면은 어쨌든 자산이 있거나 또 아이가 돈을 뭐 잘 벌어온다거나 하면은 그런 정도는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지만 네. 만에 하나 우리 아이가 그 부모를 넉넉하게 봉양할 정도로 그 급여를 못 받는 어떤 회사에 취직해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네. 지금 연금 개혁을 해서 어른들을 우리를 작게 받게 만드는 게 결국 아이들에게 원망 들을 네. 일인지 어떤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연금을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어놔야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네는 조금 더 낼 수 있지만 네. 대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부모 걱정 안 할 수 있는 세상. 네. 너희만 살면 돼. 네. 이걸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만들고 싶고 실제로 그것이 그래도 우리는 세금 그 좀 작게 냈는데 아이들한테만 더 많게 내는 거 많이 낸다고 하는 건 좀 미안한 거 아니냐라고 네. 묻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저희 세대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저희 부모님들이 넉넉한 연금이 없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연금을 내고 있고 또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또 있어요. 각자 알게 모르게 다들 있습니다. 물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미래 세대는 최소한 그 연금에 들어가는 돈은 조금 더 늘어날지는 몰라도 네. 그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그 돈만큼은 그 크기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전부 많은 분들이 뜻도 모아야 되고 네. 예, 같이 고민도 해 주셔야 되고 네. 예, 논의장을 이렇게 해서 그렇네요. 예,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나 현재 정부는 전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미래 세대가 원망한다는 말 하나로 이 지금 사회를 오히려 현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미래 세대 부담. 예. 이게 지금 연금 액수를 깎고 이러면 더 나중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미래 세대한테는.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 건강보험에서 병원비 주죠. 다는 안 줘도 조금은 우리가 내지만 사실 다 주면 좋겠지만 보험이 돼 있죠. 예, 다 주면 좋겠지만 다 안 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큰 병이 걸리면 암이나 이런 걸리면 그 조금 자부담도 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건강보험이 다 커버를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죠? 생명보험이 들었죠. 들으셨죠, 기자님. 저도 들게 되죠. 왜? 공적연금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영역을 사적연금으로밖에 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이 커버해주지 못했으니까 암보험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를 국가가 100% 다 책임져주면 다 해지합니다, 지금. 당연하죠. 그걸 놔둬서 뭐 하겠습니까? 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원리인 겁니다. 지금 이 노후를 우리가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 사적연금 들어놔야죠. 부족하니까. 손해가 보는 건 불을 보듯 뻔하지만 내가 낸 돈을 평균 수명까지 살았을 때 물론 나는 평균 수명 이상 살 거야라고 하면서 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놓게 된단 말입니다. 그 시장이 엄청 큽니다. 말도 못하게 크죠. 국민연금 지금 가입자가 2천만 명. 이 수백조 수천조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장에 몇 %라도 그 사적연금 시장에 가져가게 되면 그거는 거기서는 대박 친 거죠. 그렇게 볼 수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어쨌든 추정치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면 사적연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구조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적연금은 우리가 부으면 어차피 흑자는 안 나니까 뭐 그만큼 그 내는 것보다는 좀 적게 저희가 받으니까 그렇죠.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뭐 세금이 우리 세금이 들어가지만 그게 잘 쓰일 수 있는 구조. 세금이 뭐 4대강이나 이런데 허투루 쓰이는 게 아니고 공적연금이나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처럼 쓰인다면 그게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게 아니다. 공적연금 강화가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 아직도 그런데 왜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국민연금보다 많은데. 그 한마디에 계속 남아 있으시겠죠? 그런데 세금이 그 정도 투입돼도 남아있는 사회가 돼야 돼. 그 정도는 지켜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 마지노선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정도의 수준. 최소한이. 그래서 세금은 어느 정도 당연히 투입되는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연금도 세금 어느 정도 투입하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점점 올려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사회적인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GDP의 어느 정도는 우리 예산의 국가 예산의 어느 정도는 당연히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 공무원연금도 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죠.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 말씀 오늘 드리려고 사실 노동조합에서 전문가들도 많고 수치도 지금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런 하고 싶은 얘기들이 쭉 있어서 이렇게 오늘 좀 주무관님 말씀도 들으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나 아니면 정부 여당의 주장은 계속해서 뭐 보도가 되고 나오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은 저희가 잘 안 듣게 되거든요. 공무원 노조의 입장은
밥그릇지키기 아니냐 소위 말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러 안 듣게 되는데 네. 뭐 중무원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건 공적연금 강화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네. 물론 또 반대 생각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쨌든 게시판 통해서 또 뭐 네. 의견 질문이나 주시면 저도 이런 배우겠습니다. 걸 주시면. 저도 오늘 다 몰라서 또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네. 예, 그걸 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정확히 수치나 이런 건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이다. 예. 이거를 줄여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예.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물론 아직 드릴 얘기는 많지만 제가 이거 네. 보시면 자료 가져온 거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다는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그 A, B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거를 뭐 이제 하우 상박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또 소득 재분배라는 이제 용어로 사용합니다. 네. 예, 어느 정도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이제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B밖에 없는 거죠. 지금 B. 현재 예. 아. B밖에 없어요. 일단 국민연금도 이 소득 재분배는 대신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배가 없습니다. 10년 가입하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기 시작하는 한데 네. 20년을 넣으면 정확하게 2배가 나옵니다. 30년을 넣으면 10년 넣은 사람보다 똑같은 금액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네. 정확하게 3배가 나오겠죠. 네. 40년을 넣으면 4배가 나오고요. 네. 예. 일단은 그런 시스템인데 그건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연금은 현재 B만 있어요. 그러니까 재분배 효과가 없는 거죠. 예. 재분배 효과 예. 없이 낸 대로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그러니까 실제로 9급으로 입사해서 공무원이 뭐 보통 7급,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 잘하면 뭐 5급까지도 가지만 네. 그런 경우에 급여가 뭐 아시다시피 대단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 예, 지금 많진 기본급 않죠. 예, 기본급 예. 9급 1호봉은 120 뭐 몇만 원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130만 원 됐나요? 모르겠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수준에 있단 말입니다. 기본급 물론 기본급만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플러스 무슨 가족 수당 뭐 상여금부터 수당이 있죠. 네. 성과 상여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9급 1호봉이면 한 2천은 조금 되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하는데 네. 자세히는 모르겠고 어쨌든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고위공무원이라 하면 훨씬 더 되겠죠. 네. 뭐 1억 억대를 가까이 바라보는 그렇죠. 분들이 많겠죠. 공무원도. 네. 그러니까 근데 물론 거기에서 공무원 연금에 이제 소득 상한을 둡니다. 지금 뭐 800만 원인가 그래도 억대 가까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분들의 연금을 따지자면 그런 차이가 그대로 나는 거죠. 연금 수령액에서. B밖에 없으니까. B밖에 예.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근데 아직 그 노동조합이나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그쪽으로 기울고는 고액 연봉자 같은 경우는 좀 뭐 덜 받고 밑에 하위 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저 어느 생활을 보장하고 네. 약간의 품위 정도지 그렇죠. 호화로운 생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저는 이제 생각을 조금 하고 그런 있습니다. 정도의 개혁은 네.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생각을 좀 있다는 건데 이게 노동조합의 입장으로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입장을 내놓질 않았습니다. 네, 아직은 저희 논의 중인데 지금 노동조합이 전국에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네. 제일 크게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라고 있고 또 교직원 또 뭐 네. 교총 정교조 뭐 이렇게 크게는 이제 있고 나머지 군소 노동조합들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같이 지금 공동투쟁본부라 그래서 공투본이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뜻을 이제 정부에다 전달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그 합의된 안이 이 내부적으로도 없어요. 없다. 물론 네. 그 각자의 노동조합 입장은 조금씩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모든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아무튼 공적 연금 강화 이게 필요하다. 이 예.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예. 저희가 시간을 또 충분히 잘 못 드려가지고 예.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다음 기회에 예, 또 다음 이제 이게 기회가 토론이 되면, 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팟짱 게시판 안에서도 그렇지만
예. 그래도 개혁은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그런 예.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제가 이런 전화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왜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 각자 알아서 살면 되지. 뭐 이런 네. 전화 해가지고 조금 다시 달리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제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 각자의 의견들은 다 소중한 의견들이니까 네. 예, 어떤 의견이든 또 올리시면서 서로 또 논의가 되는 게 뭐 나쁜 일이 아니죠. 예. 얘기를 한번 더 나눠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끝으로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요. 이 연금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어느 정도는 정리된 것 같고요. 네. 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시 한 개만 더 짚고 넘어간 게 우리가 기초연금을 안 짚었어요. 기초연금이요? 예, 기초연금이 있거든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또 기초연금을 받죠. 옛날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 그랬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있죠. 이것도 좀 차등으로 된다는 게 이게 맞는 일인지 기초는 그냥 누구에게나 그리고 공무원이든 뭐든 상관없이 뭐 전 국민 어느 정도가 일정 나이가 되면 예. 사실은 정말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면은 네. 이 기초만으로도 거의 최저생계비에 도달하는 어느 정도 상당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우리가 그런 좀 잘 사는 나라 복지국가 네.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예. 또 기초연금도 복잡하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기초연금이 제대로 서고 이 국민연금 네.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연금 해서 모든 공적연금이 네. 제대로 서는 데서 우리가 노후가 조금 좀 네. 최소한의 어떤 것은 영위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이라도 만들어가는 그런 네. 이번 기회가 오히려 그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기회가 그런 기회로 좋겠다. 좀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가 가치관을 삼고 어느 목적을 가지고 있냐, 어느 방향을 설정하냐 이런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런 좋겠다.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팟짱 애청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됐을 때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팟짱 게시판에 이런 데 보면은 또 어떤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모셔서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